네, 내려오시면 이제 나사의 호칭 방법과 제도법입니다. 우선 호칭 방법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자, 나사의 호칭 방법. 나사산의 감긴 방향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른 나사 쓰기 때문에 표시를 생략합니다. 왼 나사가 특징이 있으니까 L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레프트. 자, 다음으로 나사의 줄수 써줘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는 나사들은 다 한 줄짜리죠. 한 줄도 표시 생략합니다. 줄수가 다줄. 네, 다중인 나사는 N줄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호칭. 자, 호칭에 이제 아까 봤던 M20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름과 기호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나사의 등급. 나사의 뭐 거칠기라든지 이런 등급을 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거칠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밀도가 될 수 있죠. 저희 IT 공사 봤었죠. 이런 것으로 나사의 등급을, 정밀도를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나사의 호칭이 먼저 들어갔죠. 기호랑 바깥지름이 먼저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곱하기 해서 피치를 써줄 수도 있어요. 피치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피치를요, 그냥 이렇게 곱하기 몇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데, 아까 저희 나사 보시다 보면은 그 관용 나사에서 산수로 표시하는 거 보셨죠? 자, 그래서 나사의 종류, SM이라는 나사 쓰고 있고, 나사의 바깥지름 1/4. 네, 아까 말씀드렸던 관용 나사랑은 다르죠. 관용 나사는 이제 나사가 결합되는 그 관의 지름을 썼었는데, 여기에서는 나사의 바깥지름을 4분의 1이라고 썼습니다. 뭐가 4분의 1이냐? 4분의 1 인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선 인치를 잘 안 쓰죠. 근데 인치가 뭐냐? 1인치는요 2.54cm입니다. 그리고 밀리미터로는 25.4mm예요. 그러니까 즉 나사의 바깥지름이 25.4 나누기 4mm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뒤에 한수가 몇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1인치당 몇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거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나사의 종류기호 M 미터 나사, 바깥지름 8 곱하기 피치. 자, 이런 식으로 쓴다. 이게 가장 일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니파이 나사입니다. 유니파이 나사의 경우 나사의 바깥지름이나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유니파이는 인치였죠. 인치계. 그때 바깥지름을 이렇게 넘버 8 이런 식으로 번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앞에 거를 먼저 보시죠. 바깥지름, 자, 8분의 3이죠. 8분의 3인치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다음에 나사산의 수라고 해놓고 뒤에 나사의 종류기호 UNC 붙여준 거죠. 자, UNC, 자, C니까 유니파이 보통 나사죠. 뒤에 거는 UNF니까 fine,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좀 정밀하다 생각하시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유니파이 가는 나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매겨줄 수 있고, 특히 앞에 거는 바깥지름을 이렇게 직접 표현했지만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번호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나사 종류 기호 뭐 이런 건데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외우셔야 돼요.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 보시면 특히 나사를 표현할 때 뭐 특히 이런 미터 나사 이런 것들은 저희 나중에 작업할 때도 많이 쓰는데요.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별 3개 붙여놨습니다. 자, 근데 외우시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하나씩 보시죠. 자, 우선 미터 보통 나사입니다. 자, 보통 나사는 M이고요. 가는 나사도 M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두 개 구분을 어떻게 하냐. 옆에 보시면은 보통 나사는 그냥 M8 이렇게 지름만 나타내고 있죠. 호칭 지름만. 가는 나사는요. 호칭 지름 옆에다가 곱하기 하고 피치 값을 붙여놨죠. 네, 저희 아까 이제 지칭하는 거 앞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피치 값을 나타내 가지고 이게 가는 나사냐 아니면 일반적인 보통 나사냐 이런 거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니어처 나사 S인데요. 미니어처니까 좀 작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떠올리실 때 스몰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니파이 보통 나사. 가는 게 이제 좀 더 정밀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좋다 라고 그냥 막연하게 연결 지으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F가 fine이고 C가 coarse거든요. coarse가 좀 거칠다는 뜻이에요. 좀 거친 나사. 그러니까 조금 등급이 낮다 라고 보시면은 연결 짓기는 좀 편하시겠죠. fine은 좋은 거니까 좀 더 잘 만든 나사, 가는 나사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미터 사다리꼴 나사인데, 사다리꼴이 영어로 트래퍼조이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앞에 TR을 따온 겁니다. 저희가 자주 들어보지 않는 영단어긴 한데 앞에 약어 따와서 TR 붙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관용 테이퍼 나사인데, 네, 이거는 그냥 외워주셔야 됩니다. RC, RP 그냥 외워주세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ISO 규격에 있는 거고요. ISO 규격이 없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관용 평행 나사. 관용 평행 나사는 두 개예요. G라고 하기도 하고 P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G는 그냥 외워주세요. 관이니까 이제 앞에 거 G 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PF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P니까 파이프죠. 파이프가 관입니다. F를 플랫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플랫이 평평한 거죠. 관인데 평평하다. 관용 평행 나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30도짜리 사다리꼴 나사. 사다리꼴 아까 TR이었죠. 그 중에서 이제 T만 따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다리꼴 나사가 각도가 두 개였어요. 30도, 29도. 그 중에 30도가 미터죠. 미터 나사에서 30도였으니까 사다리꼴인데 미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TM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29도는 외워주세요. 네, TW 외워주시고, 그 다음 관용 테이퍼 나사. 자, 그 중에 이제 테이퍼 나사 P 파이프, T 테이퍼 이렇게 하시면 좀 도움 될 것 같고요. 평행 앞나사는 외워주세요. 네, 외워주시고, 다음으로 이제 전구 나사. 전구니까 이제 전기 느낌이잖아요. 일렉트릭 생각하시면 좀 도움 되지 않을까요? 미싱 반대로 하면 MS죠. 네, SM 이렇게 연결. 나머지 두 개는 외워주십시오. 타이어 밸브, 똑같이 타이어 밸브인데 얘는 자전거용이야. 네, 이렇게 외우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기호를 봤습니다. 네, 근데 그 기호가 뭘 지칭하는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뭐 밑에 있는 이 특수용이나 그런 건 잘 안 나오지만 위에 부분은 확실하게 꼭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그 기호와 옆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여기 보시면 이런 4분의 3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인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나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 중에 틀린 것은 1번 R 관용 테이퍼 수나사 맞죠? TR 미터 사다리꼴 나사, 이것도 맞습니다. 사다리꼴, 네, 트래퍼조이드. 다음 유니파이 나사인데 보통 나사, UN 유니파인데 보통 코어스 맞죠? 다음으로 TM 29도짜리 사다리꼴 나사. 29도짜리면 인치계네요. 인치계는 TW였죠. TM은 30도였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나사의 등급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나사의 등급을 나타내는 방법이 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IT 공차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별개로 보시면은 뭐 2급, 3급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IT 등급을 좀 많이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고 내려가 볼까요? 네, 나사 호칭 방법의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다 했던 내용이에요. 왼쪽 방향, 즉 왼나사 두 줄, 나사선의 줄수. 다음으로 호칭, 미터 나사인데 바깥 지름 호칭 지름이 50, 거기에 피치가 2다. 다음 등급 6H.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나사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주 나와서 별 3개 달아놨습니다. 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옆 페이지인데요. 여기는 네,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 쭉 표현해 놓은 건데요. 이것만 한번 볼까요? 자, 왼쪽을 L이라고 표현했죠. 왼 나사는 표기, 오른 나사는 아예 표기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나씩 읽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나사를 어떻게 도시해야 되는가, 그 도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사는 그냥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그리냐?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게 표현이 돼 있죠. 저희 아까 봤던 거는 이렇게 생긴 나사 보셨었잖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겨서 네, 끝부분이 있고요. 자, 이런 느낌. 근데 저희 도면에는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면 알아보기도 어렵고요. 표시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선의 연결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붉은 실선으로 그리는 부분이 있고요. 가는 실선으로 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그 경계라든지 우리가 눈으로 확연하게 보기 쉬운 곳들, 이런 거는 다 붉은 실선으로 표현해 주실 거예요. 자, 보시면 나사의 바깥쪽 부분, 자, 여기 안에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있겠죠.
자, 그 중에 이제 바깥쪽을 저희가 호칭지름으로써 쓰니까 그 바깥지름 부분은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골지름 부분 있죠? 이 아래쪽, 여기는 이제 가는 실선. 잘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차등을 두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나사에 나사산이 시작되는 그 경계가 있잖아요. 네, 여기는 굵은 실선으로 표현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불완전 나사부와 완전 나사부라는 게 나오는데, 자, 불완전 나사부는 뭐냐? 자, 나사가 있으면은 나선이 시작되는 그 어느 시점이 있겠죠. 근데 그 나선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어딘가는 이렇게 나선이 가다가 뚝 끊길 겁니다. 왜? 여기가 이제 나선의 시작점이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나사로서 표현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이 되는 순간이 오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표현을 할 겁니다. 다만 여기는 나선이 이렇게 끝까지 가서 완성이 됐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불완전 나사부라고 합니다. 불완전 나사부라고 하고요. 안쪽에 골지름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자, 골지름선 가는 실선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경계부에서 30도 각도로 이렇게 연결을 지어줍니다. 자, 이게 이제 불완전 나사부라고 하는 부분이고, 가는 실선으로 30도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러면 불완전이 있으니까 완전 있겠죠. 자, 이 앞부분은 완전 나사부입니다. 완전 나사부. 여기는 완전한 거예요. 자, 쭉 가다가 끝부분에서 이렇게 못다게 하고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저희가 나사 부분에 대해서 측면을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는 그렇게 자주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만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바깥쪽은 바깥지름이죠. 바깥지름 부분은 이렇게 다 굵은 실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골지름 부분은 다 표현하진 않고요. 자, 이렇게 4분의 3만큼, 4분의 3을 여기 중심선에 딱 닿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삐져나오고 조금 더 들어가서 시작하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줍니다. 자, 아래에 있는 앞나사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나사도 한번 확인해 봐야죠. 앞나사 부분은요, 이 안쪽 있죠? 이 안쪽이 더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구멍을 봤을 때 이렇게 나사산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나사산에 가장 튀어 올라온 부분은 잘 보이지만 안쪽에 들어간 부분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안쪽 부분을 굵은 실선으로 해주고 바깥쪽을 오히려 가는 실선으로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고요. 여기도 경계부 똑같이 표현해주고, 네, 여기 근데 표현이 잘 안 돼 있네요. 자, 어디가 표현 안 돼 있냐? 네, 보시면은 여기 부분 있죠. 여기에도 불완전 나사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30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책에 없으니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끄트머리는 네, 여기에서 120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120도는 왜 하냐? 저희가 나사 구멍을 낼 때 나사 구멍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드릴로 먼저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사 구멍을 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사 구멍을 만들 때 그 드릴링 할 때 나오는 각도 끝부분을 118도에서 120도로 보기 때문에 여기를 120도로 그냥 그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있는 부분은 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한번 위에 말씀드린 거랑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네, 보시면은 나사의 도시 방법, 지금까지 봤었죠. 이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수나사와 앞나사의 골밑을 표시하는 선은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네, 저희 골은 가는 실선으로 표현했었죠. 맞는 얘기고요.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부는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저희 경계부는 굵은 실선으로 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실선이 아니겠죠.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3번 불완전 나사부는 기능상 필요한 경우 혹은 치수 지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사된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네,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는 거 맞았었죠. 4번 수나사와 앞나사의 측면 도시에서 각각의 골지름은 가는 실선으로 4분의 3. 네, 두 가지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거의 같은 원의 일부로 그린다. 네,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한 부분, 저희 원 그릴 때 안쪽에 4분의 3이 이렇게 딱 4분의 3이 아니라 한쪽은 조금 덜, 한쪽은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포인트라고 했었죠. 네, 이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사가 오늘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제대로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